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경선이 양 당에서 한창입니다. 이번 대선 또 두 번째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이 어대명 분위기가 거의 굳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90%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보했다. 그런 것이 이제 대세인데 이게 좀 너무 일방적이라서 이 경선이 제대로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나 이게 완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좀 비판 내지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 후보 그 중에서도 지금 어대명이다 또는 구대명이다라고 이제 지칭받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뭐 완주해서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요. 네.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도 완주의 의지가 전혀 변함이 없다, 흔들림 없다 그런 완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지금 일정 정도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 득표율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 당심 50%, 민심 50%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민심은 오늘부터 조사를 해서 27일 날 마지막 날 한꺼번에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건 당심 50% 부분만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당원들은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상의 몰표를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원들은 첫 번째 지금 이재명 후보가 2017년, 22년 이번까지 해서 세 번째 도전하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내내 상당한 뭐랄까요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본인이 감내해야 할 정도의 고통 범죄를 저질렀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죄목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번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 상황을 종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재명 후보를 믿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당원들의 거의 표심이 뭐 80, 90%에 육박하는 그런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선에서의 투표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본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반 국민들 당심 50% 이제 이건 권리당원들인데요. 이거는 지금 투표율이 지난 22년 대선의 경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67%, 7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 50% 좀 전후반이었는데 그렇다 보면은 당원들의 일단 참여도는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심 50%를 측정하는데 저희가 안심번호 100만 명을 50만 명씩 두 개 기관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 뭐 측정하다 보면 여기에서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셔야 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려내다 보면 아마 이 응답률이 사실 일반 여론조사의 응답률 한 10%대 정도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져도 실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한 5만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민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후보가 선출되면 과연 본선에서는 그럼 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본선 투표율도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만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없다면 또다시 이런 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예. 또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한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본 투표에서도 상당히 투표율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무슨 메이저리거하고 마이너리그도 뭐 트리플 A도 아니고 싱글 A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 같고, 굳이 바둑으로 친다고 하면은 뭐 프로 구단하고 아마 1단하고 하는 뭐 그런 이 게임이 안 되는, 너무 박하게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80% 중반대로 대통령이 되고, 예. 지금 현대판 짜르라고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충청도에서 88%, 지금 그 영남권에서 90%를 넘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게 뭐 민주당이냐 공산당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결집력이 높다는 그런 부분의 어떤 강점도 되겠습니다만, 어후명, 뭐 다른 분들은 어대명이라고 하는데 전 어후명이라고 해요.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후명,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무늬만 경선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추대식 아니냐. 예. 그래서 산무 경선 얘기도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없고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그 관전자 입장에서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그 투표율, 저는 투표율을 보고 사실 조금 더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득표율도 놀랍지만 투표율이 충청도에서는 제 기억하기에 아까 64% 7%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57% 정도가 됐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7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그 경선 중에 본선의 투표율이 64%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경선으로서는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뭐 50% 후반 내지는 70%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특히 그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한쪽에 쏠리면서도 상당 부분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그러한 것이 계속 그 지금 경선 열차가 축축축축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런 점은 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변인께서는 마치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 대통령 당시에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위증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또 새로운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가 추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외부에서 빅텐트를 치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어떤 그 여론은 지금 출렁출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샴페인까지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산무경선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선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면, 특히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경선이 얼마나 흥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재미 얘기하시는데, 저희 경선에서 뭐 키높이 구두나 뭐 눈썹 문신 이런 얘기가 안 나와서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재미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경선에서는 네거티브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경쟁이 없는 대신에 정책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정책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국가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어느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세 분의 후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뭐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 후보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지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 정치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꼰대력이 좀 떨어진 건 아니냐. 예전엔 그래도 좀 능글능글하게 뭐 인간적인 면모도 좀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좀 실책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많은 그 후보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극우 세력까지 또 난입을 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공판이든 뭐 다른 정치든 사저 정치든 이런 것을 존재감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다 때문에 경선 자체가 좀 흥행에 좀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는 여전히 나름대로의 어떤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걸 잡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본인 부고 외에는 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제 어떻게 보면 B조에서 홍준표 후보와 또 한동훈 후보 사이의 설전, 그리고 네. 그 끝나고 나서의 장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설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경선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2030 청년이 묻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입니다. 실제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꿈, 거기에서 청년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그 물었으면은 한동훈 후보는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유치하네 만에, 그러면 그 질문에 있는 2030 청년에 대한 을 유치하다고 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뭐 홍준표 캠프에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홍준표가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는 청문 홍답에 가봤더니만 이거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3개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을 제가 봤더니만 생머리, 보정, 키높이, 청년들이 궁금해서 대리 질문한 건데 yes or no 하면 되지, 완전 꼰대네요 하는 그런 답이 있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준표형 상대가 그 누구라도 신체 컴플렉스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답도 있고요. 또 하나, 오늘 경선 토론 덕분에 크게 웃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양한 스펙트럼의 답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뭐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것이 B급인지 C급인지 그건 국민의 평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런 재미라도 주고 웃을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으로 1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1차로 끝나버려요. 과반 안 넣으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완주하고 싶지는 않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경선 토론회 2번 하는데 4억 원 내야 됩니다. 한 번에 출연료가 받는 게 아니고 2억 원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도 못하는 것이 아마 나머지 군수 후보 2명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차 경선 오늘 7시에 결정이 나는 것이고, 또 2차 경선, 3차 경선 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탄핵에 대한 강도 건너고 분열의 강도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치열한 거 맞습니까? 좀 치열해 보이지가 않아서요. 지금 이번 대선이 왜 발생됐는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함으로써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대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당의 입장,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탄핵의 강을 말씀하셨으니까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너가실 겁니까? 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나와 있는 주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발표한 사람은 그나마 한동훈, 안철수 두 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뭐 탄원서 쓰시고 다 뭐 몸으로 그 체포까지 막겠다고 아스팔트 위로 나가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가실 건지 하나 하고, 전 두 번째로 윤심의 강은 또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야 된다. 윤심의 강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에서 후보군들 사이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그걸 만류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류하는 척하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서 출당 제명시켜야 된다는 얘기조차도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지금 8명의 그 후보들 중에서 오늘 4명 가리고 뭐 다음 주에 2명 해서 결승 간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재밌어지고 치열할 거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 치열함 뒤에 또 다른 허들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무조건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 이런 게 나왔더만요. 홍덕수다, 김덕수다. 홍준표하고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덕수, 김덕수,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허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그 보수지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매일 무슨 30%대 40%대의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오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후보들 다 합쳐도 27에서 36, 국민의힘이 되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이 경선을 통해서 아주 경선이 흥행돼서 새로운 경쟁적인 후보가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국민의힘이 아주 무난하게 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국민의힘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좀 투트랙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선 열차는 경천 열차대로 가고, 또 잠재적인 어떤 그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직무를 하다 보면은 국민의 콜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빅텐트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 부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견제구를 던지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조차도 하지 말라는 이런 자해적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정치 공세는 그만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외교, 통상, 안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확실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대권 후보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든 국민의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저는 읽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고기감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죠. 본인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 뭐 과반이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할 일은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과 현 정부에 대해서도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1등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입장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한미 통상협의 2+, 소위 언제 24일날 2+2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진두지휘 하는데 이 진두지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그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선수로 뛸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는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링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심판 복장을 하고 올라갈 것인지 선수 복장을 하고 올라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에는 심판 복장을 입고 바지는 선수 복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는 비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출마설은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화되고 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한미통상 협의가 있은 후에 나올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가에서는 다음 주쯤 입장을 정리할 거란 그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본격 대선 특집 여의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방송은 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 대변인이신 김진욱 전 대변인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최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뷰였습니다.